시간에는 우리 181쪽 같이 보도록 할게요. 우리 다음 괄호 안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써보자. 자, 1번은 뭐야? 우리 정치, 경제, 문화적 삶의 공간이 국경을 넘어 전 지구로 확대되는 과정 이거 쉽죠? 뭐예요? 세계화다. 그치? 2번 세계화가 진행됨에 따라 세계 각지의 자회사 뭐 예를 들어서 다른 회사와 자본적 관계를 맺은 상태에서 해당 회사의 지배를 받는 회사가 바로 자회사죠. 그리고 지사, 공장 등을 확보하고 생산과 판매 활동을 국제적 규모로 수행하는 기업은 무슨 기업? 다국적 기업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 자, 3번 볼게요. 지식과 정보가 산업 및 경제 활동에서 중심 역할을 하는 사회로 이행하는 과정 뭐예요? 정보화라고 한다. 자, 4번 정보에 대한 접근, 소유, 활용 능력 등의 측면에서 발생하는 정보 불평등 현상 뭐야? 정보 격차. 자, 2번 볼게요. 저출산 고령화가 지속되면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 경제 성장이 지체될 수 있다. 맞죠? 자, 그리고 2번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는 근본적인 해결책은 출산율을 높이는 거다. 자, 그래서 선생님이 고령화랑 저출산을 같이 배우는 게 출산율이 높아지면은 고령화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라는 거지. 그치? 저출산은 당연히 해결되고 따라서 맞는 선지다. 라고 고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3번 다문화 사회로의 변화는 문화의 다양성을 높이는데 이바지할 수 있다. 맞지? 여러 가지 문화를 겪을 수도 있고 또 그러한 과정에서 문화 융합 등을 통해서 다양한 문화를 또 창조를 해낼 수도 있으니까 4번 다문화 사회로 변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문화 간 경계를 강화해야 돼요? 아니죠. 그쵸? 문화 간 경계를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이해하려는 태도를 갖고 또 상대주의적인 그러한 관점에서 바라봐줘야 되겠죠. 그쵸? 평가를 하고 그리고 뭐 동화되게 하는 강제적으로 우리의 문화를 너네가 습득해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문화 사회, 다문화 여러 가지 문화가 서로 융합을 되고 잘 지내도록 공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뭐예요? 문제점을 그러한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들이 있었잖아. 무슨 문제점들이 있었어요? 그치, 문화 갈등도 있었고 또 그리고 편견이나 차별 등으로 인해서 그 사람들 소수의 문화를 가진 사람들이 그 사회에서의 범죄를 일으킨다든지 이러한 문제들도 있었죠. 그쵸? 또 이주 여성들이 국제 결혼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주 여성들이 다문화 가정을 꾸리는데 그러한 다문화 가정에서 뭐 언어적인 측면이라든지 문화적인 측면에서 적응을 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이 있었죠. 자,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문화적 경계를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들의 문화 또한 이해하고 존중하면서 같이 다문화 교육을 함께 받아서 모두가 같이 어울려서 살 수 있는 사회로 나아가야 되는 게 바로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안이겠지. 자, 3번 볼게요. 중요하지? 기업과 니은, 동아주의와 다문화주의 우리 배웠던 거 기억나죠? 자, 어떻게 관점이 다를까요? 우선 이주민들을 어떻게 바라봐? 그치, 이방인으로 보고 또 통합의 객체, 우리가 통합을 위해서는 주체가 그 사회의 주체가 아니라 객체로 보죠. 자, 그리고 또 그럼 니은인 다문화주의에서는 어떻게 봐요? 이주민들이 문화의 다양성을 높여주는 원천이라고 보고 똑같은 우리 사회의 구성원이다라고 보죠. 자, 1번의 답은 이렇게 하면 되겠고 2번 볼게요. 동아주의에 비해 다문화주의가 가지는 장점 뭐가 있을까요? 우선은 주류 문화로 무조건 통합해야 돼. 많은 사람들이 누리고 있는 그런 주류 문화로 통합해야 돼라고 하는 것과 같이 그런 소수 민족들이 갖고 있는 문화를 한 번에 주류 문화로 통합시키려고 하는 인위적인 하나의 문화로 통합하려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필요한 갈등을 막고 문화적 다양성을 높일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할 수 있어야겠죠. 자, 우리가 이제 드디어 마지막 단원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마지막 단원 볼 때 여러분, 이 단원에선 뭘 배울까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한 번씩 읽어보고, 뭐 원인이나 양상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리고 전 지구적 수준의 문제가 무엇인지, 그리고 지속 가능한 사회는 왜 등장을 해야 되는지에 초점을 두고서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교과서 185페이지를 보면은 자, 우리 이 세 가지 사진을 볼게.
대기오염 악화로 힘들어하는 사람들, 우리 얼마 전까지만 해도 코로나가 지금 주된 마스크를 쓰는 이유긴 하지만 또 마스크를 많이 쓰고 다녔었죠. 심지어는 방독면을 쓴 사람도 봤어요. 선생님은 그냥 일상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왜 그랬어? 그치, 대기오염 때문에 미세먼지가 너무 심해져서. 그죠? 그래서 심한 호흡기 질환이 생길까봐 우리가 방독면을 쓰거나 마스크를 쓰는 이러한 것들이 우리 사회, 즉 한국 사회에서도 우리 주변에도 심심치 않게 보였었죠. 따라서 이 대기오염 악화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남의 일이 아니다. 자, 그리고 물 부족을 겪는 사람들 두 번째 나와 있죠. 자, 근데 이 사람들을 보면은 물 부족을 겪는 사람들이래. 근데 지금 우리나라도 어때요? 우리 넉넉한 게 아니죠. 지금 우리는 그래도 넉넉하게 쓰고 있지만 머지않아 우리도 물 부족을 겪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전쟁과 테러는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그러한 어느 순간에 갑자기 터지는 것들이죠. 따라서 이 사람들이 국경을 넘는 사람들은 어때? 난민이 되겠지. 자, 이러한 것들은 어때요? 우리나라도 지금 다른 나라에서 봤을 땐 굉장히 불안정한 북한과 휴전 중인 분단국이지, 그치? 그래서 우선은 냉전 상태에 있지만 그래도 전쟁을 쉬고 있는 상태지 완전하게 완벽하게 전쟁 상태가 해결된 건 아니라고 본단 말이야. 따라서 이 세 가지 또한 우리가 하고 있는 고민과 같아요. 자, 이와 같이 전 지구적 수준의 문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전 세계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거나 특정 지역에만 국한되지 않고 주변 국가와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사회 문제들을 이야기를 해요. 뭐 환경 문제라든지 테러 문제라든지 또는 물 부족과 같은 자원 부족 문제가 이에 해당이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밑에 여기 보면은 전 지구적 수준의 문제가 뭐라고 하냐면 여기서 나오잖아. 그쵸? 뭐라고 나와? 전 지구적 수준의 문제다 라고 하는 것은 이거 어떻게 하는 거지? 이렇게. 네. 전 지구적 수준의 문제 여기 나오죠. 그쵸? 여러분들이 한번 같이 밑줄을 그으면서 보도록 할게요. 너무 굵게 나와가지고 이걸 조절할 수 있는 건 없나 봐. 자, 여기 볼게요. 전 지구적 수준의 문제. 그 앞에 나오죠? 선생님이 방금 이야기했듯이 국가 간 상호 의존성이 심화되면서 전 세계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거나 특정 지역에만 국한되지 않고, 그리고 여기 키포인트지. 주변 국가와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는 이러한 각종 사회 문제들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러한 사회 문제들이 전지구적 수준의 문제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겠죠. 자, 이런 전지구적 수준의 문제가 어떤 특징을 가져? 우선은 그래서 첫 번째로는 특정 지역이나 특정 국가의 노력만으로는 해결이 어려워. 왜냐면은 이러한 것들은 모두 인류가 같이 겪는 그러한 문제죠. 따라서 어느 한 국가만 노력을 해서 해결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전 지구적 수준에서 같이 노력을 해야지 해결할 수 있는 거야. 따라서 특징은 특정 지역이나 특정 국가의 노력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렵다라는 그러한 특징을 갖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현재 세대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세대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에도 치명적인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예요. 미래 세대에도 치명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문제가 심각하다라고 나와 있지, 그치? 자, 그래서 여기도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듯이 국가 안과 밖의 문제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 특정 국가의 의지와 힘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렵다. 자, 우리가 이러한 특징을 갖는다라는 걸 알 수 있고, 자, 그리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전 지구적 수준의 문제와 해결 방안을 보도록 할게요. 전 지구적 수준의 문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보면은 봐봐, 맨 처음에 환경 문제 있고, 그리고 자원 문제 있고, 전쟁과 테러, 이렇게 세 가지 종류로 같이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자, 이 굵은 글씨로 처음에 제목 붙어 있는 거 보이죠? 자, 우리 환경 문제 있고, 환경 문제, 자, 그리고 여기서 자원 문제, 자, 그리고 마지막 전쟁이랑 테러 문제. 여러분들 이렇게 크게 카테고리 해가지고 봐야지 헷갈리지 않겠지?
자, 그럼 환경 문제부터 볼게요. 환경 문제 원인은 뭐야? 그치, 공업화와 인구 증가로 인해서 자원 소비가 증가하고 그리고 대량 소비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점차 뭐예요? 환경이 오염되는 그런 폐기물들이 발생하고 있어. 그게 이러한 것들이, 그리고 또한 이런 건 왜 나타나요? 인간 중심적으로 무분별하게 욕구만을 추구하고 또 인간 중심적인 사고 방식 등으로 인해서 인간 중심적 사고야. 그러니까 인간만 편하면 돼. 환경은 아무 환경은 조금 망가져도 돼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그래서 인간 중심적 사고로 무분별하게 자원을 남용해서 환경을 파괴했기 때문에 이러한 환경 문제가 나타나는 원인이 됐다라고 여러분들이 알 수 있겠죠? 자, 양상은 우리 크게 나와 있었지. 여기 봐봐. 굵은 글씨 나온 거. 지구 온난화 현상. 대표적인 것이 석유와 같은 화석 연료의 무분별한 사용으로 나타난 지구 온난화 현상이에요. 지구 온난화 현상은 화석 연료가 연소할 때 발생하는 이산화탄소와 같은 온실가스로 지구의 연평균 기온이 상승하는 현상이래요. 자, 이러한 양상으로 어떠한 양상들이 있냐면 지구 온난화 현상, 즉 환경 문제는 어떻게 나냐면 지구 온난화 현상이랑 열대 우림 파괴 현상, 자, 그리고 사막화 현상 이렇게 나타나죠. 그 중에서 지구 온난화 현상 살펴봤고, 자, 그리고 열대우림 파괴는 뭐냐면은 우리가 무분별한 벌목으로 인해서 열대우림의 파괴가 돼. 그래서 토양이 점점 안 좋아지고 또 유실되고 생물종이 다양한 생물이 살고 있었는데 이러한 무분별한 벌목으로 인해서 이러한 다양한 동식물들이 살아갈 삶의 터전이 없어져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은 다양성이 감소해. 자, 그래서 지구 환경을 또 크게 위협하는 양상으로도 나타나죠. 자, 그리고 사막화 현상은 뭐냐면은 우리가 가뭄이나 또는 농경지와 목축지의 과잉 개발로 인해서 산림과 초원의 황폐화로 인해서 점차 땅이 갈라지고 건조해지고 이러한 게 바로 사막화겠지. 이러한 다양한 환경 문제가 나타나고 있어요. 이러한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 우선은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려는 인식으로 전환을 해야 되고 무조건 개발이 다가 아니라 자연과 함께 살아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모든 사람들이 해야겠죠. 자, 그리고 이와 함께 어떻게 지속 가능한 개발 및 우리 좀 이따 배울 거지. 지속 가능한 개발이 무엇인지. 즉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삶의 터전, 즉 이러한 환경 수준을 계속 지속할 수 있도록 환경을 같이 생각을 하면서 개발을 함께 하는 걸 얘기를 해요. 환경을 생각한 개발을 한다라고 보면 되지. 그리고 이러한 걸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 환경 친화적인 상품을 생산하고 또 국제사회의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거. 이러한 것들이 해결 방안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알 수 있겠죠? 자, 그럼 자원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원 문제는 왜 나타나요? 인구가 점차 증가하면서 한정된 자원은 한정되어 있는데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자원은 한정되어 있는데 인구가 점차 증가하고 또 우리가 자원을 쓰는 속도가 산업화가 되면서 점점 빨라졌어. 그래서 이 자원의 사용량이 점차 속도가 빨라지고 또 급증하면서 무절제하게 개발되고 사용돼요. 따라서 이러한 자원이 점차 고갈되는 자원 고갈 문제에 직면을 하게 되죠. 자, 어떠한 양상으로 나타나냐? 식량을 생산하고 분배하는 것이 어떻게 되냐면은 잘 되는 곳은 엄청 잘 돼. 하지만 어떤 지역은 식량 생산과 또 분배가 굉장히 잘 되지만 어떤 지역은 그런 것들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기아 문제가 발생을 해요. 그래서 식량 부족 문제가 우리가 발생을 하겠지. 자, 그리고 에너지 자원이 고갈되고 물 부족 문제가 심화된다. 이러한 양상으로 자원 문제가 나타난다라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요즘에 우리 물을 둘러싸고 또 에너지 자원을 둘러싸고 국제 분쟁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죠. 자, 근데 이러한 그럼 자원 문제, 우리가 자원이 점차 없어지고 있는, 고갈되고 있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선은 제일 먼저, 그치, 자원을 아껴 써야겠지. 자, 그리고 우리가 재활용을 확대해야겠죠. 또 무분별한 소비가 아니라 소비도 절약을 해야 되고, 그리고 친환경적인 대체 자원을 개발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재활용하면서 또 우리가 환경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환경에 이로운 대체 자원을 개발을 해야 되겠지. 자, 그리고
생태계가 어느 정도 수용을 할 수 있는지, 생태계가 수용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고려한 경제적인 개발을 추구해야 된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전쟁과 테러 볼게요. 우리 전 지구적 수준의 문제를 지금 두 가지 환경 문제와 자원 문제 살펴봤죠. 마지막으로 전쟁과 테러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선 전쟁은 뭐냐면 국가 또는 이에 준하는 집단 상호 간에 군사력을 사용하는 행위예요. 이게 뭐냐면은 군사력, 즉 서로 군사력을 이용해서, 군대를 이용해서 싸우고 또 싸우고 어떠한 서로 이렇게 부딪히는, 충돌하는 그러한 행위 또는 그 상태가 바로 전쟁이다라고 보면 됩니다. 따라서 인명피해나 인류 문명과 삶의 터전이나 또는 자연환경들이 다 파괴가 되겠죠. 그렇죠? 전쟁이 나면. 자, 테러는 뭐냐면 특정 목적을 가진 집단이 살인하거나 납치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폭력 등을 행사하고 이해관계가 없는 불특정 다수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전쟁과 테러다라고 여러분들이 알아놓아야겠죠. 자, 우리 원인 볼게요. 왜 이런 것들이 나타날까? 우선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종교를 이유로, 또 민족들 간의 갈등이나 아니면 인종 간의 갈등 또는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대립해서 자신들의 목적을 관철하기 위해서 우리가 전쟁과 테러가 일어난다라고 할 수 있겠지. 자, 그럼 이러한 것들을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우선은 이렇게 분쟁, 갈등, 충돌이 있는 사람들끼리, 당사자들 간에 상호 존중을 하고 또 협력을 하는 그러한 태도를 가져야 되고, 또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또 유엔과 같은 국제연합과 같이 국제기구들의 분쟁 조정이 필수적이다. 그러한 것들이 우리가 전쟁과 테러의 해결 방안으로 볼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도 알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앞에서 말했던 지속 가능한 사회는 무엇인가? 라고 보면은 우리 여기 블루체로 나와 있지. 붉은 글씨로. 지속 가능한 사회란 현재 세대뿐 아니라 미래 세대에도 안정적이고 풍요로운 삶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경제 성장이라든지 사회의 안정과 통합이라든지 환경 보전 등이 균형을 이루고 조화를 이뤄서 우리가 계속 이러한 삶의 수준을 이어갈 수 있는 사회가 바로, 균형을 이룬 사회가 바로 지속 가능한 사회다라고 여러분들이 알 수 있겠죠. 자, 그럼 이런 지속 가능한 사회를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 어떠한 노력을 해야 될까? 그래서 첫 번째로는 우선은 전 지구적 수준의 문제를 해결해야겠지. 그래서 인류 공동의 노력과 국제 협력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각국 정부와 국제기구가 협력해서 대책을 마련하고 실천해야겠죠. 이게 하나의 실현 방안이고, 또 우리가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의 인권을 조화롭게 인식하고, 그러니까 우리 세대만 인권이 중요한 게 아니야. 우리가 편리하게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편리하게 살면은 미래 세대는 인간다운 삶을 아예 누리지 못할 거야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의 인권을 조화롭게 인식을 할 수 있는 것과, 그리고 조화롭게 인식하는 것, 이러한 것, 그리고 생태적 문화적 다양성을 존중하는 것, 이러한 인식이 뭐야? 세계 시민으로서의 의식이죠. 그죠? 이러한 세계 시민으로서의 의식을 함양해야 된다. 그럼 세계 시민 의식을 함양한다라는 말은 정확히 뭐겠어요? 세계 시민으로서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되는지를 알아야겠지. 자,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될까? 우선은 지구촌 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상호 의존적 존재임을 인식하고, 또 전 지구적 수준의 문제와 관련된 이웃의 아픔에 나도 언젠가는 겪을 수 있는 그런 아픔이다라고 하고 굉장히 위로하고 공감하는 마음을 가져야겠죠. 그리고 균형적 관점에서 전 지구적 수준의 문제를 바라보고 그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해야겠죠. 마지막으로는 편견 없는 사고와 열린 마음으로 다양한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자, 이를 통해 지금 이거를 마지막으로 우리가 사회문화의 진도를 모두 다 나갔습니다.